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특수교사 권용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부모님들한테 옷을 필드로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 아이들 담당하고 있고요. 국어랑 진로와 직업 교과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시와 그리기 하기로 한 거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시화전을 할 거니까 마지막 연습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심이 됐어요. 이 친구들이 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시를 쓸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목표 이상을 이제 이미 뛰어넘었어요. 왜 이렇게 번졌어? 너 손 이렇게 밀렸구나. 이거 다시 할래? 새 거 줄까? 아니, 종이 더 있어. 이렇게 할래? 응. 이거 의도한 거야 혹시? 의도한 거. 닦고 하자. 너 잘 썼는 시인데 다시 해보자. 네. 새 거 줄게. 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말도 있잖아. 그런 거 그려도 되고. 넌 되게 금방금방 잘 칠한다. 뭔가 더 장미 같다.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잘했다. 잘 그렸다. 잘했다. 놀랄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뭐든지 하면 잘할 수 있어. 조금씩 성장을 하지만 놓치고 있다가 어느 날 봤을 때 이제 한 뼘씩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자전거를 몇 년 동안 못 탔던 걔를 이제 제가 붙들고 한 달 내내 가르쳤더니 자전거를 이제 탔던 뭐 그런 경험들.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아이인데 그 친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뭐 옆에 있는 좀 이동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게 한다거나 모든 아이한테는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굉장히 보람되고 좋았죠. 저희 학교 카페입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점심시간에는 여기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음료를 시키시고 이제 자율 기부 형식으로 이제 돈을 내세요. 아이들 수익금은 아이들 이름으로 이제 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꼭 수혜의 대상, 뭐 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실 깨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을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이들 통해서. 저는 뭐 특수교사가 사실 뭔지 잘 몰랐고 수능을 칠 때쯤 부모님께서 권해 주셨어요. 제대를 하고 3학년 복학을 했는데 장애인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거기서 주가 돼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뭐 울부짖고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현장에 가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하고 좋은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 좋은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처음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좋아해 주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침에 와서 항상 저한테 좋아해 하고 인사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이제 그 친구는 나도 사랑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 만났을 때도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뭐 어딜 가나 자라오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명령을 많이 듣고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칭찬 많이 해주고 싶고 사이좋게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그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특수학교에 있다 보면 폭력에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수업하자고 깨웠다가
한 5분 넘게 맞았거든요. 폭력을 노출시키는 아이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격투기를 되게 오래 배웠어요. 13년? 날아오는 주먹을 이렇게 탁 피한다든지 체력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고 방어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됐고 이거 되게 웃기긴 한데 그런 격투기 같은 거 배우면 맞을 때 덜 아프게 맞는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몸에 익혀서 써보고 해서 저는 여러모로 잘 대처했던 것 같아요. 직업훈련 기관에 가고 있는데요. 졸업생들을 취업하거나 이직하거나 도와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혼자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은 저희 졸업생이 가서 실제로 훈련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취업시켜 놨지만 나중에 이직을 해야 된다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 제가 서슴지 않고 막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하죠. 그쪽에서도 누군가를 취업시키고 싶어 하고 훈련시키고 싶어 해요.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나 졸업시킨 학생들을 그쪽에 보내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졸업한 엄마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자기 앞에 학교라는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막 넘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학교 바깥에 산을 딱 넘고 나니까 너무 큰 숲이 있더래요. 끝도 보이지 않는 숲이.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어머님 저는 공공재다. 저를 마음껏 굴려 쓰시라. 저한테 많이 전화하시고 많이 뽑아 드시면 어머니가 이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연락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거나 재학년이 아니고 떠나가더라도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제 안부 인사를 하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일자리에 잘 다니고 있나요? 취업이나 이직이나 또는 다른 훈련 기간을 구한다거나 주거 지원이나 이런 것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죠. 재밌잖아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학년을 떠났으니까 내 애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1년을 지내고 간 친구라서 졸업하고 나면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갈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네, 지금 마치고 졸업한 종석이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종석씨! 선생님 이거 처음 하는데 이거 한번 봐봐. 뭐 한 거야? 한번 보여줘. 잘생겼잖아 오종석. 이리 와봐. 제가 이 학교 처음 왔을 때 종석이가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집에 가족 구성원 5명이 모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로며 취업이며 독립이며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게 됐었죠. 어쩌다 보니 제가 또 종석이의 후견인 역할도 하고 있어요. 후견인을 하면 활동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활동비 매달 15만 원씩. 그거를 이제 종석이가 독립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정후원으로 15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여기 통장 관리하러 왔습니다. 오호. 야, 문 좀 잡아주시.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뭐를 잘 쓰고 있는지 같이. 너 짬뽕 품격 가서 많이 먹나? 이거 17,000원 이거 뭐 먹은 거야? 네, 먹은 거. 짬뽕이랑 탕수육 먹었어? 네. 넘어가고 짬뽕 품격도 갔네. 네. 가끔씩 먹어, 가끔씩. 그래? 그래 먹으면 되지. 짬뽕 품격 또 있네. 네. 잘했어. 됐죠. 취소 눌러야 될 것 같아. 돈 많이 남았다. 잘 썼네. 칭찬받아 마땅하다. 잘했다. 함스 먹어요. 함스. 뭐 먹어? 함스가 뭐야? 함박 스테이크? 네, 함스. 줄여 말하는 거야? 진짜 젊은이네 젊은이. 난 돈스 먹었어. 돈스. 돈가스. 특수교육은 조금 육체적인 힘듦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아이들을 대하면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큰 것 같아요. 힘듦을 넘어서는 즐거움이라는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고 애들이 너무 순수하니까 그런 애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 일자리를 떠났을 때 퇴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일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특수교사들은 만나서 학교에서 애들 얘기 시켜나다가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나가서 또 애들 얘기하고 또 차 마시러 가서 또 애들 얘기하고 집에 가면서 전화하면서 또 애들 얘기하고 하루에도 정말 10번 이상씩 웃는 것 같아요. 차가 오네요. 짜잔. 안녕.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그냥 함께 지내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학교에 왔다고 제가 너 학교에 왜 왔어? 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지내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가지고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뭐 특사급이 없어져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웃으면서 퇴직하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저기 있는 거 써도 되는 거죠? 저 마이크 되는 거? 네네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금요일날 이렇게 뭐 재미도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북토크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에 영상을 제가 2개 보여드린 건 그냥 제가 저 사람이 누굴까 하고 대충은 아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은요 제가 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상대방께서 궁금해하셨던 거 저한테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도 중간에 책 내용과 연계해서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끝이 나고 나서 현장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을 쓸 때요 메시지가 특수교육에는 이런 노력이, 이런 행복이, 이런 삶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사람들이 이 특수교육 현장이나 장애 쪽에 있어서는 뭐 슬프거나 뭐 어둡거나 뭐 아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코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도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추천의 글을 써주신 거고요. 네, 저는 특수교사로서 가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특수교사들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어떤 직업군보다는 많이 웃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만나서 선생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애들 얘기하고 쉬는 시간에 애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간혹 밖에 나가서 뭐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 또 애들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전화하면서 또 애들 얘기를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육체적인 힘듦은 다른 직업보다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직업 특성상. 하지만 분명한 건 누구보다 많이 웃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네, 그래서 조금 특수교육이라는 직업을 지탱하게 하는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개인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쓰여지고 활용되고 기억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 책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특수교육이나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과 관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아, 장애는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한 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은요 6부로 되어 있는데요. 1, 2, 3, 5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4부는 제가 특수교사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했고요. 6부는 이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 속에서는요. 아이들 에피소드에 맞는 별별 이야기라고 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초고 작성하는 기간보다 수정 편집하는 기간이 훨씬 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시면 출판사에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많이 손을 쓰주셨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거 넣어놨어요. 사전 질문을 못 받아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인데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특수교사가 되셨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건데 특수교육 현장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 특별한 사명감이나 이런 경험이나 뭐 가족관계 등으로 인해서 특수교사를 많이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우리 엄마가 너 그냥 특수교사 해보면 어때? 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작을 사실은 하게 됐어요. 우리가 다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수능 망쳤잖아요. 네, 저도 수능 망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왕이면 얘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사는 너무 하기 싫어하니까 교사 아닌 것 같은 특수교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홀딱 속아서 네, 시작을 했는데 어머니는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저도 만족하지만 만족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 책이 나오고 어머니께 이제 드렸는데 어머니가 읽고 나서는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시키지 말 걸 그랬다. 그냥 그렇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네, 전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네, 책을 쓴 계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누구나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재밌었던 것들 글로 쓰고 이제 남기고 나중에 한 번씩 들춰보고 하는 그렇게 기록을 해 왔었는데요. 그 출판사에서 저랑 몇 번 그냥 일을 하다가 저한테 쟤 되게 재밌는 애다. 그래서 쟤한테 조금 책을 쓰게 해봐야겠다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출판 의뢰가 들어왔고 저는 제가 쓴 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하면 이제 출판사가 망하니까 제가 먼저 책을 초고를 조금 써서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집필 방향을 기존에 우리가 장애와 관련된 책들은 읽고 나면 슬프고 되게 가슴이 먹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장애를 슬픔과 연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저희도 재미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행복함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써서 드렸더니 출판사에서는 처음에 원했던 건 그건 아니었는데 보시더니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책을 쓰면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동의를 구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막 쓰다가 나중에 동의를 구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하기 전에 동의를 안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책을 다시 써야 되니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어머님들께서 모두 동의를 해주셨고요. 사진도 써라, 이름도 실명을 써라 라고 대부분 얘기해 주셔가지고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다 쓰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전화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고맙다. 우리 아이의 그 장애나 이런 힘들었던 모습들을 유쾌하고 즐겁게 써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제 자랑입니다. 네. 네. 그래서 1부로 들어가면요. 1부에는 제가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사진을 보면 책 내용이 더 막 이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제가 어머님들한테 동의를 다 구했거든요. 근데 SNS나 이제 영상에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되도록이면 학생은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는 1부에서는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썼는데요.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수길이라는 친구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권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우리가 제목 그대로 사실은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걸 저는 알리고 싶었고요. 우리 사회가 꼭 무언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 조금 두각을 드러내야 대우를 받는다고 하지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인정을 하고 보통의 삶을 누리는 게 진짜 우리가 잘하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의 평범한 삶이었던 자전거를 타게 한다든지 지하철을 배우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배웠던 이야기를 담아 보았습니다. 네, 수길이는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의 처남이 될 뻔했어요. 네, 수길이의 이모가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매일 자기 딸을 소개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수길이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특수교육을 받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있는 이모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모랑 지내면서 제가 그때 근무하기 전이었겠죠. 이제 거기 특수학교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수길이는 너무 잘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책 내용이 막 더 잘 돌아가시잖아요. 네, 여기 옆에 있는 내용은 네, 제일 재밌어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손수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수길이가 일본에서 특수교육은 이모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일본에서 특수교육을 하면서 그 청결에 대한 걸 배우나 봐요. 그래서 손수건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닦는 그런 걸 배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기 땀도 항상 이렇게 닦고 되게 깔끔한 애였는데 제가 이렇게 땀을 흘려도 옆에 와서 닦아주고 옆에 있는 친구가 땀 흘려도 이렇게 닦아주길래 아 되게 좋다. 나도 가르쳐 볼까? 그랬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 갔더니 자기가 소변을 보고 탈탈탈 털고 나서 남은 것도 이제 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쓱 닦더니 저를 이렇게 싹 닦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기억이 있어서 썼는데 네 역시 화장실 관련된 게 제일 재밌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제일 먼저 나고요.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이 학교에 평가가 있어서 갔었는데 제가 제 3층 화장실에 제일 먼저 가봤어요. 네,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네 수길이는 네,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굉장히 해맑고 네, 표정과 행동만 봐도 어떤 아이인지 아실 것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정말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네, 친구들과 저의 땀을 닦아주고 그랬습니다.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학생들 다 우리 아이들이 다 특성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데 변하지 않는 교육관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셔요 많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저는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편견 없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수인계라 그러죠. 학생을 이제 제가 맡았을 때 이제 이전 담임들이 이제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이제 어머님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듣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럴 거야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겪으면서 이 아이의 편견 없이 보면서 내 입장과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 할 수 없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간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장애라는 한계는 우리가 인정은 하고 가야 된다. 그치만 우리가 뭐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없다면 전적인 지원을 해주면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수길이는 이모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자전거만 타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개별화 교육이 교육과정과 크게 연계되어 있지 않게 써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활 환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썼을 텐데 이게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예요. 네, 수길이는 자전거 등치가 좋잖아요. 자전거를 금방 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전에 2년 3년 전에 개별화까지 다 뒤져봤는데도 목표가 자전거 타기인 거예요. 그래서 왜 자전거를 못 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해봤는데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특수학교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다행히 덩치가 그때 더 컸고 힘이 남아 돌았을 때라서 매일 1시간씩 제가 저기 뒤를 붙들고 가르쳤더니 한 달 정도 됐을 때 저렇게 타기 시작했어요. 네, 저거를 타고 나서 다음에 배웠던 게 뭔지 아세요? 네, 브레이크 밟는 거. 네, 눈선 협응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브레이크 밟는 거를 연습했는데 그게 더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막 서가지고 자전거가 오는 방향으로 막 서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걸려서 타긴 탔습니다. 이모님 요 집이 너무 잘 살아서 한강 쪽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소원을 이뤘겠죠. 네, 이게 수길이가 가장 행복해할 때 표정. 오른쪽 손에 보면 과자가 들려 있고요. 2015년 5월 7일이에요. 네,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고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수길이가 살고 있는 그 구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평생이 아니라 왜 5년만 가능할까요?
라는 내용이 책에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죠? 네, 더 많은 게 자꾸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까. 감독님 저 비춰주시면 됩니다. 민건이는 네, 사진을 타는 걸 어머니가 SNS는 싫다고 하셔가지고 네, 민건이는 저 시를 쓴 친구예요. 네, 제가 학기 중에 시 가르치기를 가끔 하는데 민건이는 제가 특수학교에 있다가 특수학급에 갔을 때 처음 만난 친구인데요. 저는 제가 좀 손이 많이 가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제 도움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조금 생활하는 게 좋아지는 모습을 되게 즐기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특수학급에 가면 조금 상대적으로 장애가 조금 덜하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래서 손이 덜 가는데 이 친구는 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좋아서, 그리고 자주 보고 이러니까 더 정도 들고 그랬었는데요. 민건이가 되게 좋아하는 민건이 에피소드 중에 되게 생각나는 게 그게 있었어요. 뚱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밥 많이 먹잖아요. 계속 먹는데 얘가 이제 급식 시간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시작된 건데, 네, 넘어가 버렸네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여기 녹음이 되어 있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뚱건이라고 한 거는 제 둘만의 대화였어요. 왜냐면 제가 일반 애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뚱건이라고 하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있을 때 특수학급 내에서만 했던 얘기고요. 어쨌거나 민건이가 이 과정, 뚱뚱건이를 통해서 살이 많이 빠졌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민건이 모습이고요. 민건이 글씨체예요. 네, 이름이 있죠. 네, 민건이에요. 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죠. 네, 먹고 자고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라서 우리가 저 글씨체 너무 예뻐서 민권체라면서 이거 카카오톡에 보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실제로 저는 시화전도 해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제가 이제 이전 학교에 경기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실제 카페가 있었어요. 그 카페의 벽면이에요. 이제 아이들의 시를 쓰게 하고 나서 이제 시화까지 처리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면 1년간 수업한 시를 내놓으면 되게 제가 손대지 않아도 될 만한 굉장히 좋은 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겠죠. 보고 나면 오, 너무 잘 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보다 훨씬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식 개선으로는 아까 기부하는 거 영상에 나왔었는데, 아이들 이름으로 아이들이 번 돈,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요, 그 수익금을 모아서 아이들 이름으로 기부를 해요. 저희 기부 조건은 아이들한테 기부식을 해주세요예요. 아이들이 기부를 한 거에 대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올해 1, 2월 달에 했던 것 같네요. 두 개, 요거를 제일 좋아했고요. 선생님들이 원래 2월 달에는 아이들 그 코로나라서 학교에서 저희가 실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많이 생겨서 한 4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아이들 이름으로 저희 2월 달에 되게 추운데 코로나 많을 때 그 검사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핫팩을 10,000개를 기부했었어요. 한 400만 원 정도. 그래서 거기 이제 스티커에다가 이거는 이제 우리 경기고 특수학급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문구를 써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민건이는요 이렇게 항상 막 배를 두드리고 사진이 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먹고 자고 네, 이런 사진이 많습니다. 네, 뚱건이가 맞죠. 지금은 복지관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림도 그리고 있대요. 예술가입니다. 네, 너무 잘 그렸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네, 멋진 청년입니다. 네. 멋지죠? 네, 민건이가 그림까지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너무 잘 그려서 제가 이 그 전시회를 하는 날 첫 손님으로 갔어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꽃을 달아놓고 거기 있는 분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뭐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이거 겸손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그림은 민건이가 3% 그렸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손을 많이 해줬다. 근데 너무 잘 그려서 제가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안 판다고 해가지고 못 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면 가장 많이 학년이 낮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모님들, 학년 낮은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학습, 공부 어떻게 가르쳐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장애라는 걸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습이 중요한가라고 저는 항상 되묻는데, 우리가 공부라는 게 무언가를 다 알고 다 외우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꼭 우리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내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이다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꼴찌할까요? 아니요, 꼴찌 안 해요. 네, 우리 아이들은 한 줄로 긋거든요. 그럼 절대 꼴찌 안 합니다. 제가 한 줄로 긋는 거 가르치거든요, 애들한테. 지그재그 하지 말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가르치긴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항상 꼴찌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새로 이번에 이동한 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인문 쪽 공부를 덜 하는 학교인데요. 저희 반에 있는 친구가 작년에 한국사 1등 했대요. 네. 우리 아이들이 꼴찌하지 않는다. 간혹 특수교육, 특수학급을 반대하면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에 가야 되지 않냐. 공부도 못 따라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꼴찌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반론합니다. 네. 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어쨌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저는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고학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습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이들이 못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그래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이가 긴 글을 읽는 걸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어머니는 긴 글을 읽는 걸 좋아하시나요? 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거는 있는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2부로 넘어가면요. 2부에는 그 대우, 마스코트 같았던 대우와 한 여자만 열심히 사랑했던 민서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누구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죠. 이제 사랑을 하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우리 한 번씩 다 해본 건데 장애라는 세상도 이제 별다른 게 없고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뭐 언론이나 사람들이 특수교육 공간이나 이런 사회복지 쪽에 있는 공간을 애석하고 슬프게 바라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었고요. 별별 이야기 중에는 제가 사랑의 감정 또는 뭐 다 부모 닮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좀 꼬집어 봤습니다. 대우는 아마 이 책에서 대우 내용이 제일 많을 거예요. 더 많았는데 잘라냈거든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이 친구는 키가 190cm에 200kg가 넘었었어요. 네, 모르겠죠. 네. 근데 하지만 누구보다 착하고 밝은 청년이었는데요. 전공과 때 제가 이제 같이 하게 됐고요. 같이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한 학기 동안 다이어트를 같이 하고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저랑 목욕을 했어요. 학교에서. 집에서 목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목욕을 같이 하고 대우 누나가 있었는데 대우 누나도 이제 대우랑 같은 상황이었는데 자꾸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반에 되게 잘생긴 아이랑 썸을 타고 막 복도에서 막 손을 잡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제가 담았습니다. 네, 대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제가 이 모자를 쓰고 왔길래 드래곤볼에 나오는 인조인간 시코가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해볼래? 그러고 이제 찍은 겁니다. 네. 요거 사파에 있어요, 책에. 그래서 여기 책에 들어있는 사파들은 대부분 그 사진을 가지고 한 거고요. 네, 미스터 고가 대우가 미스터 고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대우는 네, 여기 이 책에 사리마라는 이야기가 두 개 나오는데요. 대우가 이제 의자를 죽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출판사에서 그림으로 잠깐 그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 장소가 여기였어요. 기억나요? 여기에서 취업 박람회를 했었어요. 취업 박람회를 하는데 저건 저예요. 믿기지 않지만 저는 네,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머리도 잘라주고 막 많은 걸 했었어요.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서 선생님 머리를 좀 잘라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우리 편의점 가면 있는 파란색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가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대우가 딱 앉더니 부서졌어요. 10초도 안 돼가지고 부서지고 나서 너무 웃겼던 건 부서지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딱 일어나더니 옆에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자주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의자도 얼마 안 가서 부서지고 네, 다행히 허리가 너무 길어서 네, 앉은 키가 그냥 보통 사람의 키랑 비슷해서 잘 깎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대우의 가장 좀 어려웠던 점은 다이어트였어요. 그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대우를 했는데 처음 시작이 200kg였는데 사실 그때 보건실 그 체중계가 200kg까지밖에 안 되는 체중계였어요. 아마 더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우랑 살을 빼려고 한 학기 동안 별거 없어요. 점심 한 번 먹기, 그리고 30번 씹기, 그리고 1시간씩 운동하기였어요.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했던 건데 지금은 인권 침해예요. 그 수업 시간에 아이를 빼가지고 제가 운동을 한 거는 지금은 저는 잡혀가겠죠. 그때 당시는 용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대우를 데리고 이제 학교 계단을 오르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세 달 동안 25kg를 뺐어요. 25kg보다 더 빠졌겠죠. 그 체중계는 175가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했는데 방학 때 갔다가 왔는데 다시 200kg가 됐어요. 그때가 방학이 25일이었거든요. 하루에 1kg씩 찐 거죠. 네. 집안이랑 이런 그 그러니까 협력이 잘 안 됐었어요.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아버지가 일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추석이 있었는데 우리 왜 뭐 금요일 붙이면 9일 쉴 수 있고 이런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때 딱 이 추석이었어. 근데 다 또 9일 동안 9kg가 쪄서 온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체중계가 방학 때 바뀌었을 때인데 그래서 209kg까지 찍는 걸 보고 네, 저는 다이어트를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건데요. 특수교육, 통합교육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사람은 아니고요. 네, 특수교육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그냥 교육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교육이라 그러고 평생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이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합교육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아가는 걸 배우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통합교육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 생각을 하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저는 비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존재,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존재에 대한 익숙함을 갖게 되고 그다음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게 저는 통합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비장애 학생들이 조금 주도가 되는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교육은 저한테 되게 어려운 숙제인 것 같고요. 수능 시험이 없어지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민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민서는 한 여자만 좋아했어요. 5년 동안 우리가 5년마다 이동하거든요. 교사들이. 그래서 새로운 장날이라는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 보고 첫눈에 반해서 5년 동안 좋아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자기 반 담임이 안 된 거예요. 그 선생님 5년 차 때 제가 담임이 되면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건데요. 지금 나이가 28살이에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장나리 선생님은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어요. 네, 애가 둘이 있고요. 15년째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도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그 친구와 뭐 야구장을 간다든지 예전에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서 하면 되게 떠오르는 게 제가 민서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내가 네 친구냐 라고 화를 냈었는데 민서가 네 라고 울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고요. 네, 매일같이 그때 런닝맨 유행할 때 런닝맨 게임을 항상 하던 친구였습니다. 네,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어머님들 많으시니까 민서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주말에 갔다 와서 집에 있었던 일을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학교에서 그래요. 그래서 민서는 항상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가서 노래를 하고 밥을 먹고 드럼을 치고 집에서는 어떻게 지냈어? 물어보면 엄마 화토 치고 술 먹고 우엑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걸 일주일 내에 매주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매주 술을 드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잘 연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다 부모 닮는다라는 글을 썼던 건 우리가 고민 없이 그냥 쉽게 해오던 말들, 뭐 가끔씩 한 번은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들을 이제 적은 건데요. 우리는 우리 부모를 닮죠. 네, 다운이라서 다운끼리 닮았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맞겠죠. 네, 그런 얘기. 다운이라고 다 똑같이 생겼다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런 발달장애라는 용어도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용어죠. 네, 우리가 일반적인 발달에서 벗어나서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쓴 거였고요. 다음 사진은 엄청 빨리 지나갈게요. 초상권을 애매하게 얻어서 네, 넘어갈게요. 네, 아까 그 친구들은 제가 런닝맨 애들하고 했었어요. 되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학교의 모든 똑똑한 친구들,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저희 반에 와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번호 붙여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매 쉬는 시간마다 이걸 붙이고 다 같이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운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부장님이 지나가면서 뭐야 여기 다운타운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중심이다. 다운타운 뜻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빨리 지나갔지만 중간에 있던 친구는 그때 우리 학교의 짱이었어요. 특수학교에도 그런 게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리 나오지 않는 이어폰을 끼고 막 춤을 막 추던 친구였는데 지금 제가 전공과 있으면서 그 친구를 보호자갑장에 취업을 시켰었는데 그 친구하고는 제가 담임을 했던 적이 없어서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장나리 선생님이에요. 아직도 민서의 푸사는 이겁니다. 네, 슬픈가요? 아름다운가요? 네, 저는 되게 슬퍼요. 다른 사람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장나리 선생님은 아직도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아요. 민서가 그 글자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음성으로는 주고받는데 음성도 잘 못 알아듣는 음성 있잖아요. 그런 음성이에요. 발음이 약간 뭉개져서. 그래서 전화하다가 대충 몰라서 이러면 막 또 귀신같이 화내고 그랬던 그 친구입니다. 민서는 지금 고3 때 졸업하면서 제가 그때 보호작업장에 안 들은 걸로 하세요. 보호작업장에 취업을 시켰는데 월급이 그때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1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제외가 적용되고 있죠. 장애 일터에. 왜 그런가? 노동을 바라보는 인식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글도 적어놓은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이제 연락을 해서요. 조금 더 좋은 30만 원 이상 월급을 주고 특수체육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활동이 제공되는 기관에 연계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기로 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존감. 제가 시간이 되게 부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네요.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존감 회복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습된 무력감은 들어보셨죠? 계속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도 미리 포기하고 도전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제법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얘가 할 수 있는 거를 주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하고 나면
미친 듯 거대한 박수와 함께 막 호응을 해주는 거죠. 애들하고 같이. 그러면 그러한 성공 경험을 많이 주고 그다음 칭찬, 응원, 격려를 함께 주면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뭐 새로운 거 막 해야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알고 있는 거를 다시 연습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걸 활용하셔서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하지도 못하는데 엄청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저는 놔둡니다. 네. 그리고 3부인데요. 3부는 제가 여기 타잔 학수랑 2학년 일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3부의 친구들은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원래 16년 차인데 최대 위기이자 깨달음의 정점, 특수교육을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힘든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보낸 시간들인데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때 제가 느꼈던 건 힘듦을 넘어서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체득하게 됐었고요. 아이들 하나하나 장점을 보고 다가서면 그래도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때 저는 2학년 1반이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부담임 선생님하고 보조 선생님 아직도 개모임을 하고 있어요. 약간 전우회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러고 있습니다. 만나면 애들 얘기만 하는데요. 학수는 제가 2016년 3월 2일에 만났어요. 저거는 반원 매트인데요. 학수는 우리 반이 아닐 때도 매일 봤어요. 왜냐하면 매일 복도에서 알몸으로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마주치고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리고 급식 시간에 급식실에서 손으로 막 먹고 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친구를 내년에 나한테 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 친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랑 첫날 만났을 때 이제 둘이서 그냥 조용히 학교를 한 바퀴 돌았어요. 조용히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잘 돌아다니더니 생활실에 들어가서 저거를 탁 들고 온 거예요. 교실로. 근데 저게 큰 매개체가 돼서 네, 학수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제가 지금 실명을 얘기할까 봐 되게 조심스러워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네. 네. 학수는 이렇게 매일 옷을 벗고 뛰어다녔어요. 옷 벗는 건 반항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매일 이렇게 뛰어다녔고요. 이렇게 멋있는 친구였어요. 카리스마 넘치죠. 이 왼쪽에 있는 이 남자 선생님이 부담임이에요. 저한테 되게 큰 가르침을 준 친구인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수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학수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의자에 앉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옷을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면 옷을 이제 벗기 시작해서 팬티까지 다 벗어요. 그리고 학교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에 이제 뛰어들어요. 막 가서 뛰어들고 수업 시간에 교사 컴퓨터가 있는데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뛰어나와서 컴퓨터를 막 하는 거죠. 수업을 할 수 없게. 그리고 식사 시간에도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그 5가지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요. 하나씩 부담님하고 같이 얘기해서 하나씩 변화시켜 갔더니 근데 이거는 제 경험은 이게 끈기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한테 하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어쨌거나 부담님하고 합심해서 끈기 있게 해서 다 변화시켰어요. 9월달 10월달쯤에 됐을 때 아버지가 처음 학수랑 손잡고 이제 서울숲을 다녀왔다고 네, 우셨어요.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제가 학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물론 계속 같이 수업해 왔지만 더 신경 써야지 하고 할 찰나에 이 부담님이 아까 그 부담님이 그런 거예요. 학수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었죠. 학수도 지금까지 미운 오리 같은 친구였는데 백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부담님하고 이제 2가지를 했던 거죠. 이제 학수는 이제 신체 건강하기 때문에 이제
보행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자. 그리고 하나는 학급 우유를 매일 가지고 오게 하자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는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금방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유는 숫자 세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8명이었거든요. 그 우유통을 우리가 8등분해서 거기에 그냥 채워오게 하자라고 해서 2주 만에 했어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이 됐을 때는 선생님들이 저희 반에 놀러 왔어요. 학수가 왜 안 보이지? 하면서 놀러 와서 학수가 그렇게 잘 변화했다. 네, 뭐 저 때문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수하고 생각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학수, 우리가 아우라라고 했어요. 아우라. 뒤에서 약간 빛 같은 게 느껴졌는데 아침에 이제 오면 저희가 학수님 오늘 하루도 약간 스님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학수가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같이 합장을 하거나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줬어요. 그날은 잘 지냈어요. 네, 길을 가다 만나서 생각이 나서 적었던 거고요. 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어요. 제가 책을 쓰면서 되게 기뻤던 게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을 자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학교에 있었던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너무 미안해서 전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잘 안 됐었는데 학수 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문자나 이런 것들은 주고 받았었죠.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휴가인데 한번 만나자라고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1시간이나 앉아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었던 건데, 근데 저 음료수를 3잔 먹고 저 빵을 2번 먹었지만 1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부모님하고 1시간을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약을 다 끊었대요. 약을 다 끊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고요. 제가 저 때 알았는데 부모님이 학수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서 집에서도 똑같이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일자리를 다 잃으셨었어요. 그러다가 고2 때 저랑 만나서 다시 다 취업하시고 지금까지 잘 지내신다고. 제 자랑입니다. 네, 학수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 수정 안 한 것 같죠? 제가 근데 하나 되게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학수가 나를 알아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수가 항상 하는 게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한테 와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마지막에 저한테 이건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알아보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이 물어보셨었고요. 다른 데 가서도 간혹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이제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본인의 삶이 되게 중요하지 않느냐. 본인의 삶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교문 앞에 뭐 운동장에서 아직도 서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까운 카페에 가 계시거나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쇼핑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시라.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니까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이들 지도하면서 하나의 철칙 중에 하나가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동안은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예요. 애가 막 죽을 것 같으면 전화는 하지만 뭐 어디 다쳐서 뭐 피가 좀 나고 그런 거는 전화 안 해요. 왜냐면 걱정돼서 막 오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약간 한계를 넘어선 아픔 같은 것들은 이제 물론 전화를 하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화 안 해서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이 혹시 물어보시면 웬만하면 집에는 전화 좀 하지 마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수교사를 좀 믿고 지지를 해달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누구는 어떻게 했고 뭐 어떤 치료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하고 특수교사가 아이들을 제일 많은 시간 동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모이고 특수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모임이 같이 아이의 미래를 그려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더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치료기관이랑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저는 2학년 1반은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2학년 1반 챕터가 끝날 때 저렇게 마무리했어요. 후회는 없다.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라고 썼는데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강점주의라고 하잖아요. 특수교육, 사회복지 쪽에 강점주의라고 하는데 아이 또는 당사자의 강점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특수교육 현장, 특히나 학교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의 강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막아내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변 실수가 잦은 친구, 어머님이 이걸 싫어하신다? 그럼 이게 단점이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마다 애를 데리고 화장실을 간다든지, 폭력의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아이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아이와 대치하고 그 폭력을 잠재우는 단점을 이렇게 막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렇게도 물론 했지만 이 아이의 강점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체득돼서 지금까지 조금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저는 되게 고마운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이들 가려받으려고 특수교사 하는 거 아니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데 특수학교는 이제 반 배정, 담임을 신청할 때 특정 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고학년 싫어하죠. 선생님들이. 중학교는 중3 싫어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도 고3을 좀 싫어하고 중학교는 중2를 싫어하죠. 근데 우리 특수학교 쪽은 특정 아이가 있는 학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일반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계속 이 아이들은 기피 학년인 거죠.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나를 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줄 것 같으니까 내가 손을 들고 하자. 그래서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되게 칭찬을 받았었는데 그게 저한테 생활부장을 준 거예요. 저는 부장을 할지 몰랐는데 그 해가 2014년이었거든요. 그때가 2014년 2월 달에 그 부산 외대 OT 사건 기억나세요? 눈이 이렇게 흘러내 천장에서 무너져서 OT 온 학생들이 10명 정도 죽음을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해예요. 그때 제가 생활부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문이 쏟아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진짜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면서 퇴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달에 또 교생까지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교생 지도가 한 달인데 끝나던 마지막 날 제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나고 근데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고는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제 경험인 거고요. 이게 그 얘기고요. 아무도 어려운 학년은 맡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한 번씩 저한테 이걸 물어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나면 가장 어려웠던 학생과 학부모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힘을 얻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누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에 속하는 대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힘듦을 넘어서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학부모님들하고는 항상 잘 지내고 있어요. 계속 연락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밴드를 이용했었고 최근 몇 년은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는데 학년을 새로 맡게 되면 SNS를 하나 열어서 부모님들하고 거기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가 되면 이제 여쭤보죠. 어머니 제가 이 SNS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나가세요. 근데 나가지 않고 계시면 제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물을 겁니다. 그래서 재취업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그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지금 제 카톡 창에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2016년 어디, 2017년 어디, 2018년 어디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 창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졸업생 중에 한 명을 도서관에 취업을 시켰고 그리고 2명의 아이는 아까 얘기했던 민서는 아까 보호자갑장에 지금 연결 중이고 한 명은 이제 이직할 때가 돼서 아띠제라는
빵집 아시죠? 거기 이제 이직 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로 오세요. 저희 학교에 학생이 너무 적은 거 있죠. 제가 왔더니 그래서 오시면 저는 한번 매년 2년은 먼저 돌아서지 않으면 제가 끝까지 가니까 네,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친구들 9명 친구들은 제가 따로 다 연락을 못 드려서 이렇게 해놨고요. 저 친구는 맨날 자던 친구인데 그 강당 가서 풍선을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사파가 있을 거예요. 이 사파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부는 잠깐 건너뛰고 5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영상에 나왔던 종석이라는 애였는데 여기는 영석이로 나와요. 네. 이 책의 제목을 만들어준 영석이와 그리고 이제 아픈 손가락 같았던 수원이의 이야기인데요. 영석이는 그 가정이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겹게 살아왔는데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열심히 지원을 했던 경험을 썼던 거고요. 수원이는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그 너무 긴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제가 너무 미안하고 미안한 마음에 이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미안했던 만큼 제가 지금 더 자주 만나고 있고요. 이제 취업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친구들을 조금 더 지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영석이는 집에 5명의 가족이 있어요. 근데 5명 다 지원이, 영석이처럼 지원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진로나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본의 아니게 영석이를 붙들고 진로나 뭐 취업이나 이제 그룹홈과 같은 독립 그룹홈을 원했어요. 집에서 독립하기를 형들이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신탁, 의사결정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뭐 공공후견인의 역할 같은 것들을 제가 계속 해왔던 이야기인데요. 공공후견 활동은 제가 하고 있지 않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었어도 제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월 15만 원 내 돈을 준다고 해서 제가 그 돈은 영석이한테 바로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폐인 사랑협회에 부탁을 드려서 지정 후원을 하게 됐어요. 지금 뭐 1년 넘게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지정 후원하지 않으면 제가 가질 것 같아가지고 네, 지정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영석이가 어느 날 저한테 선생님하고 나는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제목이 됐고요. 네, 사실 별로 안 친해 보이죠. 저만 좋고 영석이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잔소리하니까요. 네,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석이를 제가 첫 실습을 취업을 시키려고 첫 실습처를 학교에서 도보 10분 정도에 있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취업을 시켜야지 하고 보내놨더니 갔다 와서 자기 잘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취업을 하면 학교를 못 오잖아요. 학교가 너무 재미있는 곳이니까 엉망으로 하다가 중간에 잘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동기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동기를 썼는데요. 이렇게 면접 연습을 열심히 해서 네, 영석이는 취업을 합니다. 네, 12월에 이제 사업체에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면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걸 이제 한 거죠. 제가 이제 같이 가서 면접을 보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영석아, 뭐 어떤 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그 일요일에도 근무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열심히 무조건 해야죠. 그랬대요. 웃으면서. 그래서 취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1일 날 근로계약서를 쓰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연가를 썼어요. 네, 거짓말한 거죠. 네, 그래서 잘 다니다가요. 그 뒤에 코로나가 좀 터지면서 휴직은 아니고 좀 쉬다가 뒤에 네이버에 잠깐 갔다가 다시 지금은 바스버거라는 곳에서 열심히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홈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신탁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돈이 잘 모이고 있어요. 좀 모이면 제가 외부 기관에 기부해 주는 것도 연결해서 해놓고 해서 돈이 조금씩 모이고 있는데 모이면 5년 정도, 지금 한 2년, 3년째인데 5년 정도 후에는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서 직업경진대회 할 때 이제 카페 운영 본부에서 했던 거고요. 이게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좀 쓰게 하려고 시켰던 거고요. 자, 서울시 어떤 기관에서 장학금 준다 그래가지고 네, 전화해가지고 이제 받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룹홈에 있는데 네, 이사를 해서 길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지원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네이버 지도를 켜놓고 막 주변을 얘기하면서 막 마지막에 다 찾아가지고 너 너무 못생겼어. 하면 서로 막 선생님도 못생겼어요. 막 이러다가 네, 그 모습이요. 길을 다시 잃을 뻔했던 네, 그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석이는 독립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끔 하는데 왜 유난히도 발달장애를 가진 우리 친구들한테는 독립을 위한 조건을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왜 밥을 할 줄 아느냐, 뭐 청소를 할 줄 아느냐, 뭐 공과금 같은 거 낼 줄 아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런 거 못해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첫 실습 때, 그 잘렸던 첫 실습 때 이제 실습비 지급을 위해서 처음 만든 본인 통장과 카드 너무 좋아했고요. 네, 이건 저예요. 신발도 바꿔 신고 다니고 양말도 저렇게 짝짝이로 신고 최근 일인데, 네, 저도 독립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네,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그래서 제가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힘들지 않게 좀 다 같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는 진로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고 아이들 진로를 지도하고 있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서 했으면 좋겠고,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요즘에는 대학을 많이 간다죠. 대학을 많이 가고 있고요. 오히려 보호작업장 같은 곳에서는 옛날에는 경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갈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호작업장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돌고 있고요. 특수학교는 좀 진로라는 걸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해석했으면 좋겠다. 취업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결국 진로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것들이 진로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길을 찾는 활동이 진로를 찾는 활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원이는 학교폭력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특수학급을 지도하고 있으면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이제 일반 학급에 올라가 봐요. 어떻게 지내는지 봐야 되니까. 근데 한 번도 이 폭력 행위를 본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망을 보고 여러 명이서 막 괴롭혔던 거죠. 근데 이게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걔들이 수원이를 잘 도와주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확실하게 봤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선생님은 발견을 못 하셨고 그 반에 있던 한 친구가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너무 심한 폭력 상황인 것 같아서 네, 담임한테 이제 고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수원이가 원래 수학여행을 안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이는 대변을 이제 보고 나서 처리가 잘 안 돼서 이제 뭐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갈아입혀 줘야 돼서 내가 불편해야 할 것 같으니까 안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때마침 특수학교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루에 제가 몇 번씩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가자라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잘 간 거죠. 거기서 발견이 됐으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얘를 만났는데 되게 날카롭고 예민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얘가 사춘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처음 봤으니까 그 전의 모습을 모르니까 사춘기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네, 그게 지금도 좀 후회가 많이 됩니다. 네,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 뒤에 학교 폭력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나서고 이제 가해자 학생들이 반에서 다른 반으로 이동하게 되고 하면서 조금 표정이 좋아졌던 기억이 나고요. 원래 되게 굉장히 해맑고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2년 정도 사건이 끌어져 갔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한 행동을 인정하게 되면 대학을 못 갈 정도의 폭력 상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어느 날 로펌을 끼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막 지지부진 2년 정도 걸렸는데 마지막에 자기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망쳐서 대학을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과를 하더라고요. 법적 처벌을 받기 싫어서. 그래서 어머님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끝나서 제가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저 시에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복지관 훈련 기간에 있는데요. 제가 저희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해서 제가 수시로 찾아보고 거기 담당 선생님하고도 이제 자주 얘기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개별 치료에 대한 얘기는 엄청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할 얘기 너무 많으니까 분명한 건 나이에 맞는 중요한 치료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치료를 하면서 학교에서 갖는 시간, 그리고 가족과 갖는 시간을 뺏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가족이 와해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병원에 가면 간혹 그런 얘기도 들었대요. 가게가 허락하는 한 막 뭐든지 다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할인을 해주던지요. 그냥 무너져가는 집안을 몇 번 봤습니다.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4부는요. 그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만큼 교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스승 용덕은 특수교사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글이고 직장인 용덕은 교사라는 직업, 학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쓴 거예요. 특수교사에게는 제자가 없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를 찾아와 주는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에 이동권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좀 힘든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 예를 들면 이동권 쉬운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지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를 위로하고 있고요. 요즘에. 근데 저는 정말 고맙게도 저 편지도 특사급에 처음 갔을 때 저렇게 2줄을 아이가 써준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그림으로 봤다가, 근데 저희가 원래 저렇게 건방진 애거든요. 말투 그대로 지금처럼 특수교사 생활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해줘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를 그려준 건데 저랑 닮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그려요. 선생님 그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렸는데 옷만 다르게 그려요. 옷하고 귀걸이 같은 거. 제가 저때 아마 줄무늬 옷을 입었나 봐요. 그리고 이것도 저예요. 저라고 그려준 거고 이것도 저고요. 스승의 날이라고 와서 그려준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추억이나 받은 편지나 그림 같은 게 많아서 저는 제자들을 가슴에 품고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서윤이라는 친구도 나사렛 때 가는데 저렇게 건방지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라고 해서 되게 웃겨가지고 제가 여기도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요. 저기는 제 이름, 전공과 졸업한 친구가 집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친구들 이름 막 쓰면서 제 이름도 써줬던,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사진을 보내주셨던 거고요. 직장인 용덕은 학교라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우리 직장인들은 상관이 있고 상관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상관은 이제 교감이죠. 대부분 교감쌤하고 다퉜던 그런 일들. 여기 보면 이제 제 생활 신조는 쪼대로 살자예요. 제가 어차피 승진을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아이들 위해서 살고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특징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저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좀 에너지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제가
화장실에 남자아이들 되게 많아요. 특수학교는. 그럼 화장실에 이제 지도를 하러 많이 가죠. 화장실 쉬는 시간에 막 가면 애들 막 소변 다 보게 하면 저가 소변 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누구 나오다 보면 종이 치니까 막 지퍼를 올리면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청소하시는 분한테 걸려가지고 저렇게 혼납니다. 학생인 줄 알고. 네. 이런 일이 되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동안이었다라고 썼던 글이었고요. 제가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엄청 잘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청담에 있는 학교. 그래서 너무 잘 살아서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서 선생님 차는 너무 낡았다. 뭐 제가 하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좀 비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기분이 좀 나빴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던 얘기였어요. 뭐 세컨카야. 뭐 나는 하버드대를 나왔어. 뭐 그런 얘기들. 나 돈 월급 안 받아.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네, 진짜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실제로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야, 우리 아이들 교복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면 매일 저렇게 삭바느질을 해야 돼요. 옷을 가지고 와요. 안 꿰매줄 수는 없잖아요. 영석이 옷은 거의 매일 꿰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혹 졸업후 TV를 아까도 어떻게 계시지? 저한테 막 졸업후 TV 봤다고 얘기하셨는데 졸업후 TV라고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꿈이 뭐냐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게 이제 유튜브 통해서 네, 좀 실현을 하고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제가 특수학교에 있다가 일반 학교에 왔더니 비장애 아이들을 위한 입학 설명회나 취업 설명회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거나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 후 이용기간 설명회를 제가 처음 한번 해봤어요. 대면으로.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매년 해야겠다 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기관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유튜브에 기간 설명회 영상들을 막 올려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었던 거고요. 하는 김에 뭐 수업 자료나 제가 그때 거점 학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자료나 뭐 인식 개선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이제 102030 연수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관련된 이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나 이런 내용들을 10일, 20일, 30일 매달 만들어서 36개 해서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저를 음해하시는 분들이 제가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 공익 방송입니다, 여러분. 누가 얘기하시면 광고를 달지 않더라. 근데 광고가 요즘 달려 있어요. 유튜브에 그 뭐라 그러죠? 규칙이 바뀌었다고 하나요? 네. 그래서 하여튼 달려 있지만 제가 광고 수익을 받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2학기 때부터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열정이 꺾이면 어떻게 극복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무도 저의 열정을 꺾지 못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으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해도 그냥 하고 처음에는요. 뒤에서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특수학교 특성상 되게 힘들고 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저는 MBTI 내성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고 혼자 그냥 사부작 잘 지내고 있고요. 그냥 쪼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특수교사가 천직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천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은퇴하면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네, 저는 아직 20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명퇴를 하고 싶어요. 명퇴가 제 꿈이거든요. 퇴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직에서 물러나는 거니까 쉴 겁니다. 제가 SNS에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SNS는 페이스북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글을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언제 다 하냐고 이제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답을 찾았어요.
제가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그 한 끼를 먹게 된 경우는 아침은 뭐 바쁘게 새벽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었어요. 그 점심은 아이들 지도하다 보니까 못 먹었어요. 거점 학교 운영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저녁은 먹었어요. 퇴근하고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고요. 지금도 한 끼 먹고 있고 마치고 저녁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잠을 좀 덜 자고 그러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이면 저한테 하루가 더 생겨요. 제가 막 저의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저의 뭐 승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뭐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 또는 저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 치면 뭔가 좀 많이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가 더 생겨서 일주일이 8일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꼭 쉴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6부는요. 장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애라는 게 사실 제가 감히 장애는 이런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어렵지 않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좀 웃음기가 가해진 식으로 글을 썼는데요. 이 책을 뭐 다 읽고 나면서 장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6부에 넣어놨고요. 다행히 출판사에서 이쪽 페이지는 색깔도 다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저와 함께 뜻을 같이 가져준다면 장애라는 단어나 이제 특수교육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누구나 많이 생각하는 건데요. 장애를 극복한다고 하는 얘기들 그런 거 꼬집는 말이고요. 극복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장애를 향한 신념. 요즘에는 장애는 자랑스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당사자 주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어렵지 않고 즐겁게 읽으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집필을 하였고요. 네, 끝나갑니다. 네, 저는 그냥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어떤 자리든 어떤 일을 하든지 이왕 하는 거 재밌게 열심히 하면 삶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 페이스북 사진인데요. 살짝 약간 미치면 조금 즐거운 것 같아요. 이 북토크 준비하면서도 저한테 굉장히 즐거움이었어요. 그 앞에 예고편도 제가 막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만들었던 거고 이 큐카드란 것도 제가 처음 만들어 봤어요. 원래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는 제가 여기 계신 분도 계신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북토크나 이제 개인 이제 연락이 되면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라디오도 제가 한번 나갔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따가 여기 주최 측에서 15분 정도 사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전국을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남겨주신 감사한 글들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 친한 친구가 이 책을 나오자마자 읽고 카톡으로 감상평을 보내줬어요. 대단한 새끼였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나는 대단한 새끼야 하면서 결국엔 더 대단한 새끼가 될 새끼다 이렇게 답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끝으로요. 저는 특수교사로서 그리는 미래는 모두가 이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나왔지만 힘들지 않고도 힘들지 않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특수교육, 통합교육이 사라져서 제가 빨리 퇴직하는 꿈을 꿔봅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특수교사 권용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